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낙후 빌라촌을 재개발해 아파트 수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뉴 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다음 달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선도지구 30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아파트 중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시작되면서 원도심의 노후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때문에 빌라를 찾는 이들까지 크게 줄었고 집값 하락과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에 나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3월 낙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비아파트 지역이 기반시설과 노후화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뉴빌리지 사업지 주민들은 주차공간이나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을 경우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00%가 2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층 빌라촌을 신축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추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동의율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반대로 정비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LH가 뉴빌리지 물량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저금리 자율 주택정비 사업 융자 규모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고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 한도도 7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월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 지역 3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외면받는 비아파트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검찰이 인천 전세 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넘게 줄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62세 건축왕 A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공범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상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절반 이상 줄어든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들은 4년에서 13년을 받았지만 무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인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1,6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올해 생활임금 11,400원보다 23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030원보다 1,600원 많습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로컬 브랜딩을 활용한 골목 상권 육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CN 정주영 기자입니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 간판이나 차림표 등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로고와 제품 용기 제작도 지원합니다. 불경기에 지친 가게 사장님은 13년 만에 바뀐 새 간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꼼장어 모양의 닭발 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불경기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아트테리어 지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의 점포는 모두 1,800여 곳.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8% 정도가 재참여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간판이나 천막, 창문 시트 등 업주들의 수요가 많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지원을 늘렸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점포 24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어쨌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제 얼굴이나 바뀐 거랑 마찬가지니까 좋고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거리를 대표 상권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과 관악구청 인근에 자리한 샤로숲길. 대학생과 지하철역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한때 2030 세대가 자주 찾기도 했지만 거리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거리랑 좀 비슷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샤로숲길만의 이제 그런 특색이 조금 없어진 것도. 이런 샤로숲길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은 잠자고 있는 상권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원을 활용해 관악구는 샤로숲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한편 상권을 대표할 특색 있는 점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태그라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샤로숲길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이 마련되면 또 내년에 2년차, 3년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골목 상권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항공사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운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점검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항공운임료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인데요. 현행법에는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토부가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불시 점검하는 데 그쳐 소비자 피해 예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서나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 점자,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둘 뿐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불형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명의료 중단 기록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인에게 교육 명령을 비롯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부평구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을 맡은 안혜경 신임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경쟁력을 갖춰 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의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부평구의 후반기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구대 부평구에는 소중한 국민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린 의회, 그리고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능동적인 의회로 만들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좀 낮추고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균형 있고 내실 있게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정책에 대해서도 주체자로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서 부평구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이 굳건히 자리 잡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끊임없이 전문성을 기르고 시대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더 큰 부평, 더 나은 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의 중요한 자원인 굴포천의 생태화천 복원사업은 지역 생태계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캠프마켓, 또 3보급단, 제1113 공병단 등 반환된 군부대 부지의 개발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캠프마켓 부지의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식물원과 지역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할 인천 제2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제3보급단 부지도 주민 친화적인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13 공병단 부지 개발 또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평 상권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원도심 상권 회복을 넘어 부평을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의회 의장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 의회와 구민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 부평구가 더 나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 산곡역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6시 29분쯤 인천 부평 산곡역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하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